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켜고 가장 먼저 본 경제기사가 무엇입니까? 혹시 역대급 실적경신, 정부의 1100조 원 규모 부양책 확정, 혹은 반도체 사이클의 완벽한 부활인가요? 아마 당신은 그 기사를 보며 안도했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내 계좌도 파란불을 벗어나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당신은 방금 사형 선고를 담은 고지서를 초대장으로 착각하고 읽으신 겁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말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강남의 마천루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K경제의 부활을 노래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분명 역대급이라는데 당신의 집 앞 골목식당은 문을 닫고 있고 당신의 대출이자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제학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고상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더 노골적인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설거지입니다. 당신이 뉴스를 읽는 그 순간 시장의 진짜 주인공인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문을 가리기 위해 당신의 눈앞에 터뜨리는 화려한 폭죽.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숭배하는 호재 뉴스의 실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이 되는 정보라면 1초에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자산운용사 정보원이 당신에게 공짜로 알려주겠습니까? 그들이 막대한 광고비를 써가며 포털 메인에 기사를 노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엄청난 물량을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사를 클릭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3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단 0.1초 만에 헤드라인의 핵심 키워드를 읽어내고 이미 매매를 끝냅니다. 당신이 와 호재다 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은 이미 0.1초 전에 선취매를 끝낸 기계들에게 수수료와 프리미엄을 상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맹수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남의 성과급 잔치에 돈을 보태주는 영원한 들러리로 살게 될 겁니다. 상위 1% 설계자들만 알고 있는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과 거기서 살아남을 생존 전략. 지금부터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이 끔찍한 먹이사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상식의 창문을 깨부숴야 합니다. 뉴스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는 제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자들이 발로 뛰어 진실을 파헤친다고 믿고 싶겠지만 2025년 현재 경제뉴스의 90% 이상은 기업의 홍보실과 금융기관의 보도자료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어떤 거대 상장사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재고가 쌓이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희망의 노이즈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 임박, 글로벌 기업가의 전략적 제휴 검토. 이 문구들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셨습니까? 확정이 아니라 검토와 임박입니다. 법적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대중의 상상력은 자극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하면 개미들은 흥분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면서요. 하지만 그 시각 기업의 대주주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관들은 블록딜을 준비하거나 야금야금 물량을 넘깁니다. 거래량은 폭증하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거나 꼬리를 길게 남기며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물량 넘기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뉴스는 이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왜 이런 사실이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언론사의 가장 큰 광고주는 바로 그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정책 문구의 미묘한 이동을 통해 시그널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금융 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대중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의 유동성이 한계에 도달했으니 곧 금리를 올리거나 돈줄을 쬐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숫자는 멀쩡해 보입니다. GDP 성장률은 2%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아래를 파헤쳐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단기 알바만 늘어난 통계의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뉴스는 고용지표 호조라고 떠들지만 당신의 체감 경기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밀도의 역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영양가 있는 정보는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스템이 설계한 사고의 틀에 갇힌 것입니다. 진짜 돈이 흐르는 곳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기사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작은 글씨나 아예 기사화조차 되지 않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왜 이 시점에 이 기사를 내는지, 이 뉴스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제조된 뉴스조차도 이제는 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진짜 무서운 변화는 뉴스가 당신의 욕망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맞춤형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어떻게 당신을 고점 매수의 늪으로 인도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뉴스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그 뉴스, 그리고 무심코 넘기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추천 영상들이 사실은 당신의 지갑을 털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도살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잔인한 메커니즘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는 2025년 현재 우리를 둘러싼 데이터의 기만과 이를 돌파해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다룹니다.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깊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가 제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소름 끼칠 것입니다. 과거의 뉴스가 모든 대중에게 똑같은 정보를 뿌리는 산탄총이었다면 지금의 뉴스는 당신의 취향과 공포, 그리고 자산 상황까지 분석해 정밀하게 타격하는 레이저 저격종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제 유튜브에서 반도체 전망이나 AI 수혜주를 한 번이라도 검색했다면 오늘 당신의 화면은 온통 핑크빛 전망으로 가득할 겁니다. 삼성의 반격 시작, 엔비디아를 능가할 차세대 루키 등장. 알고리즘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 화면에 오래 머물러야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곧 자살행위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수치가 등장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타이밍과 특정 섹터의 긍정적 뉴스 노출 빈도를 대조해보면 놀라운 상관관계가 발견됩니다. 뉴스 점유율이 평소보다 400% 이상 폭증하는 시점, 즉 포털 메인과 유튜브 썸네일이 온통 한 가지 주제로 도배되는 그날이 바로 그 종목의 역사적 고점인 경우가 87%에 달합니다. 왜 이 사실이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그곳에 정보를 공급하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서로 공생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에코체인버, 즉 메아리 방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확증 편향에 빠져 이번에는 진짜다 라며 남은 현금까지 탈탈 털어 넣을 때 그들은 소리 없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정책 문구의 미묘한 이동입니다.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의 발표를 유심히 보셨습니까? 6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민생 안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그머니 시스템 리스크 방지와 자산시장의 효율화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서민들의 빚잔치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항복 선언입니다. 효율화라는 단어 뒤에는 부실한 개인들의 퇴출이라는 잔인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뉴스는 이를 건전한 조정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조정의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건 언제나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여러분입니다. 숫자는 멀쩡해 보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수출 실적은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는 왜 더 가벼워졌을까요?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까요?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기득권의 부채를 갖거나 대기업의 곳간으로만 흘러들어가는 돈의 혈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수출 강국을 찬양하지만 그 이면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의 폐업률과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는 단 한 줄의 단신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뉴스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뉴스는 거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각도가 조절된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한 당신은 결코 돈의 흐름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기만의 시스템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기회를 잡는 법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포식자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오직 살아남은 1%만 공유하는 생존 3단계 지침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1단계, 누가 이 이익을 보는가를 질문하라. 앞으로 어떤 뉴스를 접하든 그 내용을 믿기 전에 딱 5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뉴스가 퍼짐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까? 그렇다면 그 산업의 대주주들이 엑시트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십시오. 언론이 특정 자산의 폭락을 경고하며 공포를 조장합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싼 가격에 물량을 매집하려는 언더슈팅 유도 작전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뉴스의 텍스트가 아니라 그 뉴스를 내보내는 의도를 읽는 순간 당신의 수익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2단계, 로우 데이터와 직접 대면하라. 기자의 해석이 들어간 기사는 이미 오염된 정보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의 생생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프레드 데이터, 한국은행의 에코스, 그리고 각 기업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뉴스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카드 승인 액수 변동과 재고 순환 지표를 직접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설명하는 인간은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2차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왜곡의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원문을 읽는 습관을 들일 때 비로소 시장의 진짜 맥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제3단계, 48시간의 침묵 법칙을 준수하라. 충격적인 뉴스나 거대한 호재가 터졌을 때 시장은 0.2초 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 반응에 휩쓸려 포모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뉴스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떤 정보가 터졌을 때 최소 48시간 동안은 매매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 시간 동안 시장의 흥분이 가라앉고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돌리는지, 그리고 그 뉴스가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진짜 기회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흥분해서 뛰어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1%의 부자가 가진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투자는 정보의 양으로 승부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를 버리는 능력의 싸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만 건의 뉴스 중에서 당신의 삶과 자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정보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의 틈새, 모두가 공포에 질려 외면하는 진실의 이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언론과 알고리즘이 설계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뉴스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설계자의 눈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끝자락, 거대한 경제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 폭풍은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숫자가 아닌 자유로 채워지는 그날까지 돈의 속사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